월요일 모두 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주말간에 좀 저희들은 예천 수해 현장에 가서 그 수해 복구 활동 지원하고 또 지원금도 좀 드리고 그랬더니 예천 분들 옥수수도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봉사활동을 전국에 봉사활동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주말간? 36.5도인데 폭염경보가 계속 올려서 30분 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예, 아주 중요한 일 또 보람찬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갤럽에서 그래 나왔잖아요. 20%대. 예. 이제 터질 게 터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사실은 혁신위에서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이미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기대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들도 그 혁신위에서 계속 제동을 거니까 기대를 자꾸 접는 거 아니냐. 그럼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지금은 좀 못 찾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좀 더 총선 가까워지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될 거다.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부분들 또 지금 김남국 코인 문제나 돈봉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주당한테 점수를 줄 게 별로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도 못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는 무능하다 이래 보는 거고 무책임하고. 그런데 민주당도 좀 부패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 거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8개월 남아 있는데 총선까지. 그게 갑자기 그렇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혁신위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가고 민주당은 비명계든 친명계든 간에 혁신위 안에 좀 동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 불체포 특권 안 하면 당이 망한다고 혁신위가 얘기했는데도 거부해 버렸잖아요. 조건부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혁신위까지도 저렇게 거부하면은 민주당이 변화를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또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 혹은 방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악화된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화의 상황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같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이화영 지사의 정언이나 증거 부분들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고민스러운 한마디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것은 검찰의 해유가 있는지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의 신경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8월 말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거고 그게 또 국회로 넘어오면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또 민주당의 혁신위의 공천 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물려 있어서 친명계 비명 간에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그냥 가서 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발표를 했으면 그걸 계속 좀 밀고 갔으면 좋았을 거랬다. 그래 됐을 때 여당이나 그 윤석열 정부도 부담이 되게 되잖아요. 만약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좀 가는 게 좋은데 이번에도 또 이화영 지사가 나오니까 이상하다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걸 집약해서 이제 검찰 쪽에다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아, 국면이 안 좋다. 8월 말까지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8월 16일까지는 지금 쉽니다. 국회가. 그러면 8월 16일 이후에 8월 말 안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영장 겁니까? 청구를 뭐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국회에다가 던지는 거죠. 아,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국회에 던져서 국회에서 당신들이 민주당한테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방탄 그만해라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2번 3번 넘어가면요.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파구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결국은 말씀대로라면 영장 기각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게 저는 반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인데 영장 청구라는 게 요건이 있잖아요. 점검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이런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는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이 청구됐다. 그래 하더라도 또 재판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네. 이걸 그냥 뒤로 계속 방탄 얘기를 듣고는 한계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퇴진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달 퇴진되고 사퇴되고 죄송합니다. 김두관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나리오인데 예.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도의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공천심사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단합이라는 목소리로 네. 뭐 공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한다는 전제를 하면은 비명계에서도 그래 반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총선은 야당한테 유리한 총선이다.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선거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45% 50% 가까이 가도 총선을 치러보면은 비판적이라고요. 네. 현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국정 지지율이 40%못 넘고 35%대에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에요. 네. 이번 중간평가 선거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좀 더 빨리 혁신위의 안도 빨리 좀 받고 네. 또 나름대로 공천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입장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단합을 하는 또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 중도층에 소위 말하는 무당층 양당을 다 싫어하는 무당층이 많은데 네. 이탈은 국민의힘에서 한 10% 민주당에서 15% 정도 이탈한 것 같아요. 전체 균형점으로 보면은 그런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지 민주당으로서 좋은 지형 보통 중간평가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사법 리스크에 묶여버리니까 이게 지지율은 떨어지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적인 분들은 좀 회합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명락해동이 눈에 띄었었는데 결국은 만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할 얘기 한 건데 네. 결국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전제는 네. 맞는 말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서로 뭉치자 이런 입장이고 예. 뭐 이낙연 전 대표 생각은 뭐 기본적으로 도덕성이나 개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한테 좀 신경을 써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다른 액션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각자의 얘기를 했는 거다. 네. 뭐 각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은 이낙연 대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 역할이 있을까요? 역할을 하겠죠. 만약에 지금 혁신위의 공천 룰 변경이 네. 비윤계 소위 5의원 중심의 천액의 내용들이 나오면은 네. 반발하죠.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 이재명 쪽에 호남 정서를 업고 제가 얘기했는 빅뱅 정치 빅뱅으로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유혹들이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낙연 전 다 대표한테도 있을 것이다. 유혹이 온 거죠. 정치는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거 오면은 자꾸 고개를 자꾸 그쪽으로 돌린다고. 네. 지금 이른바 비운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뭐 친윤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비운계라고 지금 좀 개념화되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 같아요. 당원권 정지 10개월까지 받았거든요. 징계 수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서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네. 이번 용산에서 아마 공천에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저는. 대통령 스타일은 네. 이준석이나 유승민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아예 안 쓴다고요? 한번 알아서 하라. 이 정도로 가면은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인 감은 상당히 있는 분인데 예. 지금 내까지 쳐냈는데 이준석, 유승민까지 쳐내면은 그러니까 방향을 네. 나를 쳐냈는데 이준석, 유승민도 있다. 당신들 당신 멋대로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아 지금 글 쓴 게 그 홍준표 시장이 뭐 유승민이나 저 이준석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니 우리도 다 있으니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이랬는데 홍준표 시장은 좀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네. 품격이라든지 인성부터 좀 갖추는 게 좋겠다. 입을 닫아 놓질 못해요. 뭐 글을 쓰긴 했지만 그런 어떤 발언을 안 하는 게 낫죠. 뭐 자기는 사자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다 하해나라 그러면은 네. 그거 가장 모독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다시 윤리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겁나니까 다 지워버리잖아요. 예.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주워 담지도 못해요. 정치 지도자로서 대권 후보들이 행태들이 지금은 세대 교체가 아니고 인물 교체가 여당은 나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뭐 나경원까지 포함해 네. 유승민 이런 여러 대선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인물,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박민식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박민식도요? 예, 이런 인물들이 나오니까 박민식 그 장관 잘 눈여겨 보세요. 왜냐하면은 딱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박민식 장관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 같더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군하고 신진 대통령 후보군의 인물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꾸 내는데 목소리를 내더라도 좀 품격 있는 목소리. 그리고 당대표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 분에 맞는 그런 목소리고 나는 사자고 나머지는 다 하이네라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홍준표답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 내년 총선까지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할까요? 홍준표 시장. 발언하고 지우고 발언하고 지우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10개월 당원권 정지. 네. 그거 홍준표 시장한테는 맞지 않죠. 홍준표 시장한테 오히려 내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얘기로 계속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쪽으로 네. 자기는 못 나서니까 그쪽에서 좀 나서도록 자꾸 이게 뭐라고 하죠? 바람을 넣는 거잖아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지웠던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우거나 수정을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약주 드셨나? 아이고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고는 예. 어떻게 아니 자기 말고는 다 정치판이 하이에나들이라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반성해야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는데 네. 그게 골프를 쳤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또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네. 또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본인 목소리만 내면은 듣는 국민들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뭐 대구 시민으로 좀 불쾌합니다. 대구 시장이 자꾸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품격이나 인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좀 불쾌하다 이래 봅니다. 자, 그 두 명의 정치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 이 두 사람의 움직임 눈에 띕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뭐 유튜브인가요? 뭐 개설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 다 신당이나 이런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겁니까? 있다고 보는 게요. 하나 보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경선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군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본인 시간이 이제 많지 않구나. 그러면은 본인을 따르던 국회의원들도 3분의 2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생각을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든지 본인의 지형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면은 본인은 이제 정치권에서 대통령 후보로서도 어렵다 이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승민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로 봐서는 언제라도 자기는 지난 당대표 문제 생겼을 때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그 특히 무당청이 자꾸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유혹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호남에서 이재명 반 뭐 이재명 이런 분들하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당을 하고 제3신당은 자기들은 제1당 되겠다고 또 개혁을 들고 나올 거예요. 또 개혁해야 된다. 뭐 양당이 워낙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동관 특보 결국 지명이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뭐 2달 이상 걸렸어요. 언급된 이후로. 이 시점에 이렇게 지명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동관 특보 지명은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독특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다. 또 뭐 전문성이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용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서 있는 언론 환경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아들 학폭 문제 이제 저도 아들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장관이나 뭐 방통위원장이나 뭘 할 때 아들이 자꾸 거론되고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또 아들을 위해서도 조금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을 위해서. 뭐 그래서 정순신 뭐 본부장은 그만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인도 뭐 인사청탁 문제가 돈이 받았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의 문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뭐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그거는 판 깔아줬는데 안 하는 거는 바보고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 해서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좌우 양단으로 갈라서 있는 언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으로 하기에는 이동관 내정자가 너무 우측에 한쪽에 있다. 한쪽에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일각의 얘기긴 한데 이 대통령실 안에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 인사들은 안 되지 않냐. 그죠? MB계 예전 MB계 분들하고 또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권력 1년 반 지나면요. 양쪽이 다 힘싸움합니다. 안에서 검찰 세력들하고 뭐 신진세력들 아닙니까 검찰은 대통령이 가장 믿는 조직 또 친이 예전 MB 뭐 장제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 힘싸움이 있죠. 이게 공천 때 더 심하게 갈 거다. 그런 상황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단지 그게 표면적으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 문제는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내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를 거예요 서로가. 입장들이 다른 부분이 이게 그만큼 여론의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인사청문회 삐끗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나와서 인사청문회 어떤 상황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여당 입장에서. 김용호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뭐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했습니다. 바로 뭐 그냥 뭐 상관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이 아무튼 본인이 지명하고 한 사람은 그냥 끌고 가겠다. 지금 뭐 여소야대 전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뭐 자기가 본인이 지명한 사람은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런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2달 정도 있다가 그냥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 하면 믿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독선이죠. 아, 독선이라고요? 그게 독선이죠. 예. 그 대통령 얘기하니까 국정수행 지지율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RN서치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28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38%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이게 기각된 거 이게 역공의 기회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기각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했잖아요. 네. 그 역풍도 예상을 했어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악재가 막 겹치는데 양평 서울 고속도로 또 땅 문제하고 해외 명품 시합 문제 뭐 등등 막 장모 구속 문제가 막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평 문제도 뭐 국정조사 해야죠. 왜냐하면 예. 국토부 장관이 1조 9천억 2조 가까운 돈 사업을 그것도 예탁 끝난 사업을 중단했으면은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땅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국정조사라는 건 뭐 때문에 합니까? 저는 국민들이 50억 클럽 있죠. 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안 하는 것도 양쪽 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아니 국민 정세에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50억 클럽 하기 싫어하고 민주당도 하기 싫어하는데 국민들은 50억 클럽 특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검하라 하는 게 8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특검 안 하고 이번에 갑자기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변경이든 뭐 원안이든 장관이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정치적인 저는 뭐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50억 클럽 특검하고 이 국정조사를 동시에 같이 좀 진행을 같이 해라. 하는 게. 그것이 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가는 게 정쟁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 아니냐. 다수 야당이. 정쟁은 예. 그 원희룡 장관이 이미 일으켰어요. 백지화선언 하면서요. 아니 백지화선언을 아니 초유의 그 예탁 끝난 사업을 백지화선언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는데 네. 이거를 국정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정쟁으로 몰면 됩니까? 또 민주당에서도 그 정쟁으로 자꾸 몰고 갈 필요 없어요. 네. 국정조사해서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리고 50억 클럽도 같이 합시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건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공격만 하면은 국민들이 네. 그럼 당신들도 문제 있지 않나 이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억 클럽 특검하고 이번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라.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제안을 옳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면 뭐 또 우리 정치계에서는 특별 3일이 좀 떠오르는데 지금 광복절 특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범 옛날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또 김종 전 문체부 장관 또 그리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안종범하고 김종 문체부 차관 때 제가 김종 차관 엄청나게 저 국회에 있을 때 비판을 하고 네. 이래가지고 좀 찍혔죠 사실은. 아하. 저는 뭐 잘못된 거에 대해 내가 그때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건방지냐고. 그러니까 뭐 김종 차관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알지만은 네. 또 안종범 문제 뭐 그 두 분이 특별 사면으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국민 화합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요. 김태우 같은 경우는요? 뭐 거기는 선거가 꼼수죠. 꼼수. 꼼수다. 아니 이번에 선거에 다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8.15 사면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민생 관련되는 민생 사면이 많을 또 것이다. 경제 관련되는 그러한 사면들을 좀 많이 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삶의 좀 고통에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을 좀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중요하죠. 정치 인사 사면하지 말고. 정치 인사 사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면은요. 총선을 위한 사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사면이 되는 거죠. 개인적 사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광복절 특사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까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